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오늘 3%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 장중에는 한 11%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자, 한미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 다들 아시죠? 한미 반도체가 지금 HBM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달에 마이크론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HBM 3E 12단짜리 성공을 아직 못했죠. 그리고 3, 8단짜리도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2.5% 정도 빠졌고, 장중 저가 그리고 고가까지의 그 폭을 본다면요, 1.7에서 거의 한 2.5%, 그리고 장중 고가 보면 2.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장중 변동폭이, 그쵸, 고저차가 한 5% 정도 나오는 그런 큰 변동 속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키를 한미 반도체가 쥐고 있다.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투자 나선 미국 마이크론 장비업계를 찾아와서 러브콜. 이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듀얼 TC 본더 타이거. 이게 한미 반도체 장비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갖고 가고 나서 그 마이크론에서 AM의 이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뭐 과거에 그 삼성전자에서 조금 갑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조금 내용이 좀 안 좋죠. 근데 그런 반사 이익을 하이닉스가 다 얻고 있고, 거기서 한미반도체까지 같이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하면 한미반도체가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장비를 안 주면 하이닉스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시장을 선점해 놨는데 거기서 굳이 뭐 땡깡을 부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사실상 뭐 회사 규모나 뭐 시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워낙에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그런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 파운드를 같이 갖고 있지만 설계 기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뭐 TSMC나 뭐 이런 쪽에서 만들어 가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하는 지표인 뭐 PER이나 그런 부분보다 PBR을 봐야 되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 자, 정확하게 뭐 비슷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죠. 한미반도체가 뭐 강하게 이 변동성을 좀 키워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여기 하이닉스를 통해서 시세가 연동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 먼저 뜨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기준해서 볼지를 매 차례, 매 순간, 매번 체크를 해 나가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로 깔려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시세가 꺾이면 안 되고 삼성전자의 시세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어려워진다. 왜? 무언가 뭐 미래 성장성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그럼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모든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장에 가격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지금 매수해야 될 구간에 있다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 즉 하이닉스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차트도 보고 가격도 보지만, 여기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수급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거 어때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건 개인뿐이에요. 그리고 기관도 이렇게 매도가 일부 집계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기관도 계속해서 끌어올리죠. 왜? 한미반도체 변동성이 크니까 기관이 올려가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기가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규모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9,800억, 1조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을 쌓아놨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량 플러스, 그쵸? 15조 정도 되니까 1.5% 정도 가는 대략 한 0.8%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 그쵸? 수급상으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자. 즉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아예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왜?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2분기도 나쁘지 않아. 올해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엔비디아 CEO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실적이 나빠질까요? 아니죠. 근데 이 좋아질 만한 내용을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철저하게 타점을 봐야 되는 그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구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게 되면 그냥 물려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가격대 변화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단기 보유 전략을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두산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 8% 정도.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4.7% 수익 내고 나온 게 5월 23일이죠. 지난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랐어요. 즉 올라가는 놈이 더 올라간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매도를 했느냐? 과거에 있는 매물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14% 수익을 냈기 때문에 거의 한 15% 정도 되죠. 15%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충분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더라도 DI나 이런 종목들, 아까 전에 두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26%, 22%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까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 수급을 보면서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세력들의 매집하는 구간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거고, 이런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어딘지,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종목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종목군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우양, 본느, 오늘 같은 경우 5월 27일 전부 다 장 시작 전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양,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장중에는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근데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다는 점 중요하고요. 본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4%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계속해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도체 YC죠. YIK였는데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5월 16일 날에도 17%의 수익을 냈는데 오늘도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들을 잡고 판단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요.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도 동일한 관점에서 그쵸 신고가를 다시 갔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타점 공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해야 되는지 뭐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에 대한 뭐 수출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을 뭘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